여러분, 옥수님은 부산에서 쭉 자라셨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14년차 간호사래요. 옥수님 나이는 89년생 36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옥수님이 14년차 간호사라고 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멋있지 않나요? 14년차 간호사. 그리고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면 항상 뭐 태움이다 이런 부정적인 게 항상 이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물론 태움이나 이런 건 나쁜 거지만 이게 또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고, 그 병원 간호사 일이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병원 수술 도구 해가지고 날카롭고 주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뾰족하고 다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호사분들끼리는 다른 직업군보다 뭔가 좀 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엄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른 직업군들하고 다르게 간호사분들끼리는 조금 더 엄격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가도 10년 이상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그냥 뭐 5년 다니다가 그만 이직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자기 사업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옥수님은 13년차 간호사라고 하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외적으로는 되게 이직도 자주 할 것 같고 그만 끈기도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옥수님이 13년차 간호사라고 하니까 되게 다시 보이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간호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옥수님처럼 이렇게 좋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 처음이네. 여태까지 간호사 여자 출연자도 많았는데 이번에 옥수님은 진짜 여러분들도 엄청 다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간호사 옥수님이 훌륭하시다. 간호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했대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계속 받아가지고 등록금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도 이쁜데 성실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옥수님을 이쁘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옥수님 정도 외모 되면은 남자들한테 대우받고 남자들한테 밥 사달라 그러고 이 남자 저 남자 연애도 많이 하시고 노는 것도 많이 놀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막상 옥수님의 20대가 이렇게 국가고시 전국 수석했고 2학년 때부터 장학금 계속 받아왔다고 하고 이러니까 재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뭔가 여우 같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성실하신 분이니까 두부상을 선호한대요. 아랍상보다 두부상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옥수님마저도 영수를 좋아하는 게 개빡쳐요. 이런 옥수님마저도 옥수님이 지금 좋아하는 남친이 영수거든요. 개빡칩니다 이게. 두부상 좋아해가지고 영수 좋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옥수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영수가 자상한 건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외국어도 3개 국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그런 게 끌리나 봐요. 좋은 학교 나와야 돼. 나는 솔로 리뷰할 때 많이 느끼는 건데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낍니다. 딱히 그 출연자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일단 학력 자체가 괜찮으면은 그게 엄청 어필이 되고 매력있게 보고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옥수님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이게 옥수님이 계속 여지를 주고 정리를 안 하잖아요. 저는 옥수님이 정말 멋지잖아요. 솔직히 옥수님이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뭐 인생 스토리나 서사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간호고시라고 했나? 수석하시고 참 멋있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옥수님이 막상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광수님을 이용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대표공 형님도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옥순씨가 광수를 이용해서 좀 영수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얘기하시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저랑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옥수님은 뭐 확실하게 영수죠. 이미 확실하게 영수인데 계속 뭔가 광수라는 존재를 두면서 영수를 분발하게끔, 영수를 질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영수가 더 나를 집중하게끔 그런 용도로 광수를 이용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옥수님이 광수님 뿐만 아니라 여기 상철씨한테까지, 솔직히 상철님 저번 주에 했어야지. 상철님 저번 주에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 주 밤에. 근데 옥수님이 오늘 상철님도 계속 3명 중에 1명은 상철씨가 있는데 1순위 2순위에는 상철씨가 없어.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철님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하면은 옥순이 마음속에 내가 2순위 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 낭비하는 거죠. 상철님이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미 옥수님은 상철씨가 순위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옥순씨가 자꾸 애매하게 굽니다. 그리고 옥수님이 뭐 다음 주에 보니까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상철씨하고 내가 빨리 1대1 데이트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옥수님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옥수님 이미지 완전 파괴될 것 같아요. 옥수님이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멋있다, 옥수님 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서울대병원 13년차 간호사면은 진짜 와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서 멋있었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옥수님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배려해가지고 상철씨가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말을 못하나 보다 했다가 지금 계속 보면 볼수록 아니 영수한테 마음이 확신하면서 확신이 영수한테 있으면서 지금 상철이랑 광수를 갖고 노네 이용해 먹네 이렇게 계속 나쁘게 보여지는 게 좀 있어요. 광수는 이용하고 상철이는 좀 갖고 노는 느낌? 왜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상철씨가 옥수님한테 얘기하자고 요청하기 직전에 옥순씨가 여자들 다 모아놓고 여출들한테 상철씨 흉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상철씨를 좋아하는 영자님 앞에서 여출들 다 모아놓고 아 나 상철이가 남자를 안 보이고 상철이 자기소개 드리니까 나이도 어려가지고 아웃시켰어요. 그 상철이가 첫날 밤부터 막 라죽에다가 막 텐션 높아가지고 거부감 들고 별로였어요. 이렇게 말하던 와중에 상철이가 불러내가지고 나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상철이 그렇게 흉보다가 나갔으면은 상철이 나 상철씨 미안한데 상철씨 남자를 안 보여요. 나 상철씨 라죽 때문에 정 떨어져가지고 상철씨 라죽이나 드시고 나는 영수나 광수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옥순씨는 상철이가 불러내가지고 나가더니 3순위까지는 있으면은 상철씨가 있는데 1순위 2순위에는 상철씨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어장을 치고 여지를 주면 어떡해. 옥순이는 못됐네. 그러니까 슈퍼데이트권 받으려고. 왜냐면은 이제 출연자들이 다 나는 솔로 돌아가는 그 판을 알잖아요. 나는 솔로 돌아가는 이제 흐름을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남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밖에 나가서 슈퍼데이트권 나가가지고 제작진이 쏘는 밥 야무지게 먹고 내 분량도 늘어나고 또 분량 늘어나면 출연료도 더 많이 받고 그런 시스템을 아니까 옥수님이 약간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전 못됐다 생각해요. 왜냐면 상철씨가 지금 영자님하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자님하고 옥수님만 아니면 영자님하고 뭔가 잘 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옥순씨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철씨가 노선 자체가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영자님은 지금 상철씨 벼르고 있고 아마 다음 주나 못해도 다다음 주 안으로는 영자님이 상철씨를 손절칠 것 같은데 이게 다 옥수님이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수님이 딱 봐도 게임 잘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영수님이 딱 봐도 뭐 힘이 세기를 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튼 게임 못할 것 같으니까 옥수님이 여지를 주는 느낌? 여기저기 보험을 둬가지고 영수가 슈퍼데이트권 못할 때 대비해가지고 상철이가 따면은 내가 나가야지 뭔가 이런 것도 느껴져가지고 옥수님이 오늘 방송에서 보는 것으로 상당히 좀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오잉 이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순자님하고 정수님이 짜장면 먹었잖아요. 옥수님 2표나 받았으면 좀 조용히 있지. 그 뭐야 차 안에서 염장질러? 지금 정수님하고 순자님 더구나 순자님은 지가 한 표도 못 받고 계속 그냥 짜장면만 먹고 있는데 계속 옥수님이 신나가지고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그러고 있어. 옥수님이 눈치도 없으시네. 오히려 순자님이 표정 관리하면서 옥수님 얘기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주고 이러는 게 순자님이 다시 보이더라. 또 옥수님이 오늘 상당히 좀 별로였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옥수님이 또 좋아하는 남출이 영수잖아요. 이것도 한 부분이 있어요. 옥수님이 지금 비호감으로 추락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옥순씨가 좋아하는 남출이 영수라는 거. 이게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옥순이랑 영수랑 막 이렇게 뭔가 꼼냥꼼냥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아니 이게 그래요. 그래서 옥순씨가 급속도로 비호감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옥순씨가 좋아하는 남출이 영수가 아니라 좀 다른 좀 더 남성미 있는 남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29기 남출들 중에서는 남성미가 있는 남출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이 영호씨였는데 영호씨가 이제 저번주에 추락했잖아요. 영호씨가 뜬금없이 전 여친들 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 한 것 때문에 영호씨가 급추락해가지고 이번에 29기에서 남출들이 막 남성미가 느껴지는 남자다운 그런 매력있는 남출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옥순씨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탁형 옥순 입장에서 광수하는 집 보면은 영수가 매력적으로 보일만한 것 같아요. 옥순 입장에서 보면은 영수가 매력적으로 보일만해요. 광수 때문에. 이게 옥수님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옥순씨가 간호고신지 뭔지 그거 수석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서울대병원인가 거기서 10몇 년 동안 근무하셔가지고 너무 참 멋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옥수님 너무하시네. 보면 볼수록 옥순씨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옥순씨가 상철님한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상철씨가 못 알아듣다. 이거는 뭐 물론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영자씨가 옥순씨한테 나 상철이 좋아한다 계속 몇 번을 티를 냈어요. 심지어 상철이랑 데이트하고 오자마자 옥순씨한테 인생 네컷 사진까지도 보여줬어. 그리고 상철씨가 정수희랑 밖에 나가가지고 정수희랑 막 얘기하고 40분 동안 웃고 떠들 때 나 상철이 좋아하는데 상철이가 저렇게 오지랖 부리는 거 되게 서운하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 옥순이가 그거를 바로 옆에서 봤단 말이죠. 심지어 옥순하고 영자가 같은 방 써. 그래서 옥순씨가 영자씨가 상철이
좋아하는 거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막 쓰는 영자 씨를 위해서라도 상철 씨한테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 말해주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옥순 씨는 벌써 몇 번을 3번인가 4번 이상을 뭐 3순위까지 상철 씨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철 씨한테 충분히 여지를 주고, 심지어 1대1 데이트까지도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영자 씨를 위해서라도 우리 둘이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옥순 씨가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놓고 상철 씨한테 이렇게 뭐 상철이가 말귀를 몰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상철이 바보 만들고. 그리고 옥순 씨가 은근히 얄미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영자 씨가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 숙소 갈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옥순 씨가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과하긴 과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씨가 정숙 씨 데리고 나가가지고 고민 상담해주고 있을 때 영자 씨가 막 서운하고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옥순 씨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영자 씨가 서운한 거를 내가 그냥 들어주는 거지. 충분히 상철 씨가 과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과하다고 말하면은 영자 씨가 더 속상해할 게 뻔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근데 옥순 씨가 과하긴 과하다 이러더라고. 아, 얄미워. 여러분 은근히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많이 없는데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제가 괜히 뭐 남녀 차별, 남자랑 여자랑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있다니까.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남자 바로 쌍욕 나오거든요, 이렇게 재수없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근데 진짜로 은근히 이런 거 눈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은근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과하게 뭐 개뿌리가 해. 간혹 가다가 결혼한 여자분들끼리도 내 친구가 자기 남편 욕하고 있는데, 야 네 남편 진짜 개쓰레기네 이러면은 이런 미친년 하면서 욕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내 남자를 욕하는 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아무튼 이게 옥수님이 그냥 빨리 상철 씨를 손절해 주면 되는데 계속 상철 씨한테 여지를 주니까 영자 씨도 그렇고 상철 씨도 그렇고 상당히 뭔가 좀 금이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옥순 씨가 아니었어도 영자 씨고 상철 씨가 약간씩 뭔가 금이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옥순 씨로 인해서 더 빨리 금이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과하긴 뭐가 과해. 과하다고 왜 부추겨 짜증나게. 저는 제가 이제 본방 보면서도 영자 씨가 계속 이제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한테 옥순 씨 지금 저 자리에 있나요? 저 자리에 있나 확인했잖아요. 그 물어본 이유가 옥순 씨가 그거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영자 씨가 서운한 거 이런 거를 다 듣고 영자 씨가 상철이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 유심히 본 거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옥순 씨가 다 그 자리에서 영자 씨가 말한 거 다 듣고 영자 씨가 상철이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심지어 영자 씨하고 상철이가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인생 내 거 찍을 정도로, 인생 내 거 찍은 것도 영자 씨가 옥순 씨한테 보여준 의도가 뭐겠어. 나 상철이 좋아해 알고 있어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영자 씨랑 같은 막 쓰면서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영자 씨 앞에서 상철 씨 나쁘게 말한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쁘다는 거지. 알고 했든 모르겠든 모르고 한 것도 문제가 있어. 옥순 씨 뭐 나이가 한두 살이야? 30대 중반인가 그러면서 이런 것도 아직도 눈치 없으면 어떡해?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옥순 씨가 어리다 이런 걸로 실드 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영자 씨한테 뭔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과하긴 과하다면서 부추기고 이런 거에 상당히 잘못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영자 씨가 그 숙소에서 자기 전에 영자 씨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상철 씨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영자 씨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도 옥순 씨가 되게 못된 거예요. 영자 씨가 상철이 좋아하는 거 뻔히 알잖아. 그 계속 같은 방 룸메에다가 영자 씨가 말하는 거 들었기 때문에 뻔히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상철 씨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듣나? 이게 뭔 소리야. 설령 옥순 씨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영자 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설령 옥순 씨가 본인 속으로 그렇게 느끼더라도 상철에 대해서 영자 씨한테 못되게 말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영자 씨가 지금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옥순 씨가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심다 보니까 영자 씨가 분명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옥순 씨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철 씨한테 분명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철 씨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야? 나는 분명히 옥순이가 여지를 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여지를 주니까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내가 제일 이상하고 못된 놈 돼 있네? 당황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때는 영자 씨하고 상철 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옥순 씨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씨가 알고 했든 모르겠든지 간에 옥순 씨가 되게 잘못된 부분이라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 씨가 아무래도 여러분 순자 씨가 옥순 씨가 약간 느낌이 쎄하니까 옥순 씨 상철 씨한테 확실하게 배제됐다고 상철이 손절 확실하게 했어요? 재차 2번인가 3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옥순 씨가 완전 네 이러고 있어. 뻔뻔하게. 분명히 옥순 씨가 헷갈리게 한 게 확실하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상철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나는 원픽하고 위픽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삼순이하고는 간극이 크니까 상철 씨한테 내가 알아듣게끔 거절했다고 이런 식으로 당당히 얘기한 것도 옥순 씨가 상당히 좀 비겁하지 않았나. 저는 순간적으로 그 미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옥순 씨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내가 여지를 줬구나, 내가 상철이한테 뭔가 여지를 주고 오해할 만한 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약간 죄인 되고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못된 여자 되는 게 싫어가지고 빌런 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 에라
모르겠다고 상철이 못된 사람 만들자, 상철이가 이상한 애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뒤틀린 행동하지 않았나,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옥순씨가 순간 순자씨하고 영자씨 얘기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눈치챈 것 같아. 약간 그 말하는 그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뭔가 내가 또 이상한 애 되기 싫으니까,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상철한테 그 다 뒤집어 씌우는, 상철이가 못 알아먹었다, 나는 알아듣기면 얘기했는데 상철이가 못 알아먹고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걸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1대1이어야 되냐, 이거부터가 옥순씨가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1대1이어야 되냐고 말을 한 거예요. 상철씨가 슈퍼데이트 건 쓰겠다고 했지 1대1 하고 싶다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옥순씨가 영자씨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1대1로 데이트 해봐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옥순씨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상철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꼭 1대1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어설퍼, 그러면서 부담스럽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옥순씨가 이해가 안 되지. 옥순씨 말한 것만 듣잖아요. 그럼 상철이가 제일 나쁜 사람 된 거라니까. 분명히 옥순씨 입장에서는 나는 거절했는데 상철이가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나한테 들러붙는다, 질척댄다.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상철이 되게 이상한 애네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버리잖아요, 옥순이 하나 때문에. 더군다나 상철이 좋아하고 영자 입장에서는 나 상철이 되게 좋게 봤는데 안 그래도 상철이가 계속 오지랖이 심해가지고 잡돌이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철이가 지금 계속 옥순이 싫다고 하는데 질척대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영자 입장에서 더 실망하게 되잖아, 옥순이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영수씨한테도 상당히 좀 비겁했던 게, 분명히 다딜 데이트 광수, 영수, 옥수 이렇게 2대1 데이트 할 때도 영수한테 더 좋다고 표현했잖아. 근데 다 같이 있을 때는 은근히 둘이 비슷해요, 광수랑 비슷해요, 뭐 한 5.5 대 4.5 이러고 있으니까 시드보 영수도 열받지. 약간 옥수씨가 은근히 내가 남친한테 인기 많다는 걸 알다 보니까 계속 뭔가 여왕벌 노릇을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뭔가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님께서 옥순이가 광수랑 대화할 때 광수씨가 옥수님 솔직히 제가 더 좋죠 라고 했을 때 끄덕끄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료만 보니까 진짜 끄덕이었더만. 옥순씨 은근히 뭐 행동하는 게 다 여지 주고 있네, 사람 헷갈리게 오해하게 만들고. 끄덕이었어,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동을 왜 이렇게 해? 아니 왜 행동을 이렇게 하냐고. 영수한테는 광수랑 뭐 그냥 비슷해요 하면서 5.5 대 4.5 이러고 있고, 광수가한테는 솔직히 내가 더 좋죠 이러니까 고개 이렇게 끄덕이고, 상철이한테는 상철씨가 뭐 3순위까지만 이렇게 상철씨가 있어요 하면서 영자씨를 위해서라도 우리 1대1 데이트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행동 이상하게 하시네. 이게 옥수씨로 해서 안 그래도 시청자들이 상철, 영수, 영호, 영식도 포함해가지고 영식, 영수까지 지금 이 남자 출연자들이 하는 행동으로만으로도 열받는단 말이야. 근데 또 여출들은 또 이 연하남들한테, 이 연하남들이 나 안 좋아한다고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옥수씨가 또 불난데 부채질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방송에서 나온 거 갖고 이제 토대로 얘기하자면은 옥순이는 영수 말고 없잖아요. 확실하게 영수잖아요. 상철이는 아예 있지도 않잖아요. 옥순하고 영자가 방이라도 따로 쓰면 몰라, 같은 방 쓰면 빨리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제 생각에는 옥수씨가 다음 주에도 확실하게 선을 못 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도 선을 확실하게 못 그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 여출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저는 이번 여자 출연자분들이 연상여 특집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좋았어요. 너무 외모도 괜찮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열심히 사셨고. 근데 이제 옥수님이 너무 괜찮은 분들 사이에서 옥수님이 딱 있다 보니까 여자 빌런으로 아주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핑크님께서 순자 멋지다고 하시는데, 순자님이 솔직히 초반에는 순자님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두각을 나타낼지 몰랐거든요. 순자님이 나름 눈치도 빠르시고 대충 흘러가는 감을 딱 잘 아시더라고요. 순자님이 재차 옥순씨한테 물어보는 게, 옥순이가 쎄하거든. 분명히 얘 하는 거 보니까 상철한테 선을 확실하게 안 그었어. 근데 자꾸 선을 확실하게 그었대. 상철이가 말하는 게 솔직하고 얘 단순하니까 거짓말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옥순이 선을 그었다고 하니까 순자씨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옥순이는 자꾸 나는 확실하게 선 그었다고 얘기하니까 순자씨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또 순자씨가 은근히 눈치도 빠르시고 잘 확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여러분. 옥순씨가 다음 주도 상철씨를 확실하게 선을 안 그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옥순씨가 상철씨를 선을 그렇게 늦게 긋는 만큼 영자하고 상철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 옥순씨 때문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옥수님하고 광수님하고 얘기한 거는 둘째치고, 영수한테 아침 식사 받고 되게 기뻐했어요. 물론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였으면은 순자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순자님도 왜냐면 영수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순자님이 영수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순자도 영수를 좋아하는 거를 옥순도 알고 있다면은 조금은 약간 좀 자제하지 않았을까. 기뻐할 수 있는데
약간은 자제하고 순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먹을 때 그때 막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근데 너무 순자랑 있는 데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게 이게 저렇게까지 순자 앞에서 저래야 되나? 아니 그렇잖아. 순자님은 계속 고독정식 먹고 영수한테도 바로 전날 영수가 좀 자기 어정칠라 그래가지고 불쾌하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순자 앞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오히려 받아주는 순자님이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영수한테 크게 영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나마 남자 춘자들 중에 순자씨가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영수잖아요. 그러면 약간 저는 좀 불쾌했을 것 같은데 옥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순자님이 그냥 받아주는 게 뭔가 좀 더 어른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호랑 옥순이랑 데이트할 때도 제가 좀 약간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그냥 괜히 옥순씨가 나쁘게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영호한테 영숙을 좋아지게 된 계기를 왜 물어봐? 뭐 다른 사람이 물어봤으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옥순씨가 물어보니까 괜히 다 나쁘게 보이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영호씨는 초반에 옥순님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옥순님을 초반에 좋아하다가 옥순이가 자기소개할 때 자기는 두부상 좋아하고 장거리 좀 불편하다 라고 해서 영호씨가 이제 마음을 접은 거였는데 저는 여자분들은 조금 내심 누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본능적으로 촉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여추 중에 내가 제일 인기 많겠네, 쟤 좀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영호 쟤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영숙이 좋아하지? 이런 촉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옥순이 느낌으로는 알았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영숙으로 노선을 바꾸니까 이거를 옥순씨가 뭔가 마음에 담아뒀다가 이 영호씨랑 랜덤 데이트가 된 김에 물어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의도가 단순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옥순님은 광수 아니면은 영수라며. 근데 영호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옥순씨가 나쁘게 보여서 억측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순간 질문할 때 느낌이 약간 야 너 초반에 나 좋아했는데 왜 영숙이로 바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같이 느껴졌어요. 물론 영호씨는 단호하게 나는 눈 떴을 때 영숙이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옥순한테 여지 주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긴 했는데 아무튼 옥순씨가 그 질문한 거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영호씨가 옥순씨한테 사실은 내가 초반에 너 좋아했었다, 근데 너가 자기소개 때 두부상 좋아한다고 장거리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너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옥수님은 뭔가 영호씨한테 사실 난 그런 거 어렵다, 난 두부상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지를 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호씨가 흔들려 했다면 사실은 나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려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틈이 보였으면은 옥수씨는 여지를 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까 그래서 영숙을 좋아지게 된 계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호한테 여지 주려고 빌드업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호씨한테 질문했던 영숙을 좋아지게 된, 영숙씨가 좋아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뭔가 약간 영호씨가 흔들려면은 거기에 훅 들어가서 어장하려고 그런 뭔가 빌드업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영호씨가 이제 영숙님에 대한 마음이 헛가하다 보니까 옥순씨도 이제 조금 단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수하고 옥순씨가 옥순씨한테 대화 신청해가지고 대화할 때 광수씨 이제 조급해가지고 옥순씨한테 계속 마음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제 4일차면 슬슬 이제 좀 광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으로 이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옥수는 영수잖아요. 이미 초반부터 계속 영수였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상철한테도 여지 주고 있으면서 광수한테는 특히 뭐 반반이니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는 광수가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옥순이가 나 좋아한다 하면서 더 뭔가 옥순한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헛된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옥순은 영수로 마음이 확고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옥순이는 광수한테 계속 여지를 남기니까 뭐 반반이니 이런 얘기 하니까 광수는 계속 돌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특히 자상함이 중요하지만 자상함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옥순씨가 너무 못돼 보이더라고. 이 멘트가 광수씨가 옥순씨한테 옥순씨가 말한 이상형에 내가 더 부합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옥순씨가 어떤 말을 대답을 했냐면은 자상함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자상함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 광수씨가 이상형에 내가 더 부합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라고 맞장구를 쳐. 저는 이게 4일차 밤에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광수씨 입장에서 더 헷갈릴
깔리기만 하고 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판만 깔린 거죠. 옥순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거절을 못해서 그런 건지 어장관리인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거절을 못했다면은 거절을 못한 대로 또 그거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절을 못했다기보다 애매하다 보니까 계속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 생각합니다. 거절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인터뷰에서 영수가 자기한테 줘서 선택한다는 식으로 인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아침 해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옥순씨는 다른 남자 출연자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영수만 얘기했고 영수 좋다는 얘기만 하고 쭉 했기 때문에 광수는 사실상 뭐 마음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 특히 슈퍼데이트권도 영수 쓴다고 했었잖아요. 오잉님께서 거절을 못했으면 뒤에서도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뒤에서는 거절했는데도 날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옥순씨가 제일 많이 비난받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철씨한테도 그렇고 광수한테도 그렇고 나는 분명히 거절했는데 상철이가 자꾸 나 좋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광수한테도 똑같이 옥순씨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이제 뭐 영수한테 슈퍼데이트권 쓴다고도 했고 충분히 광수가 알아듣게끔 얘기한 것 같은데 광수가 다 계속 나를 좋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옥순씨가 또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주변에는 옥순이가 의도적 어장관리가 아니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옥수님이 간호사가 아니었다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도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수님이 간호사시다 보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면은 영수한테 아침 식사 그거 받았을 때 순자 씨한테 막 그렇게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였다면은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눈치를 안 보는 여출이 옥순 씨예요. 특히 저번 주에는 영자 씨가 상철 씨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영자 씨한테 대놓고 아우 상철 씨가 과하긴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자 씨 더 열받겠단 말이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면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해. 눈치 보지. 그래서 저는 옥순 씨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광수가 내가 더 다정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죠라고 또 얘기해요. 너무 이게 광수 입장에서는 포기를 못할 수밖에 없어. 상철씨도 똑같이. 근데 이게 또 옥순씨가 너무 잘못된 게 영자하고 상철이가 잘 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상철이를 선을 안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철씨가 오늘 데이트권 있으면은 옥수한테 쓴다고까지 했었던 거고, 이게 마찬가지로 광수님한테도 4일차인데 이제 뭐 다다음 날이면은 사실상 4일차 밤이 제일 중요하고 5일차 밤은 어느 정도 이제 노선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건데, 옥순씨가 광수님한테 오늘 이렇게 애매하게 한 거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이거는 진짜 옥순씨가 많이 잘못된 거죠. 광수씨가 내가 더 다정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죠 못 따라가죠 이런 것도 그렇고, 차라리 어떤 부분은 영수가 더 좋다, 영수가 더 마음에 든다, 이런 부분은 영수씨가 더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라도 해주면 모르는데 옥순씨는 계속 광수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하니까 반반이라 그러고, 은근히 영수를 깔아내리는 뒷담화 같은 얘기를 할 때도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광수씨 못지않게 옥순씨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고편에 광수가 옥순이 애매하게 하면은 치아라라고 했어요. 치아라라고 했는데 아니, 난 근데 그거는 광수씨가 더 별로야. 그거를 이제 남자들끼리 있을 때 옥순이가 애매하게 하면은 뭐 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 별로인 것 같아. 광수가 더 별로예요 그런 거는. 아무튼 계속 옥순씨가 광수씨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광수씨가 옥순씨한테 영수님이 그렇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놓고. 근데 여기서도 옥순씨가 좋은 게 아니고 아직 안 알아봐서 그렇다고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4일째인데도 좋은 게 아니고 아직 안 알아봤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계속 회피하는 답답한 얘기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끝까지 광수를 이제 어장치려고 하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옥수님은 선을 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거의 이번 29기가 끝날 때까지 희망 고문만 받다가 결국에는 최종 선택 못 받고 끝날 것 같아요. 옥수님 뭐 최종 선택 3표 받으려 그러나?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나 인기녀야. 그러니까 영수야 너 긴장해. 이런 용도로 광수랑 상철이 계속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가 끝까지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 영수가 더 나한테 잘하게끔 만들려고 좀 광수랑 상철이를 이용하는 느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영수로 확정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안 긋는 거는 좀 영수가 안심하게 안 하려고, 안심하게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투심 유발하는 거. 어차피 영수인데. 여러분 옥순씨가 진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번 주까지 그렇다 쳐. 근데 오늘은 5일차잖아 5박 6일 중에 이제 다음날 최종 선택이고 5일차잖아. 옥순이 왜 그래? 나는 솔로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작정을 하셨나? 상철이가 더 싫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상철씨가 더 싫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상철이는 생각이 살짝 부족한 친구예요. 악의는 없어요.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오는 거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고, 형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거 다 뭔가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친구예요. 그냥 신나 있는 친구야. 신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보고 옥순보다 상철이가 더 나빴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이트나 클럽 가가지고 헌팅 포차 가면 야 여기 여자 미쳤어, 개 이뻐, 뒤졌다, 야 와 오늘 미쳤다, 그래 딱 그 텐션이라고. 그 텐션이 친구한테 뭐가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죠. 물론 그게 막 답답하고 상처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옥순보다 나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옥순 씨는 다 알고 이미 다 겪어봤고 남자가 어떤 동물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옥순 씨가 또 간호사잖아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여자분들의 그런 심리, 여자분들끼리의 그런 생태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 빠삭하신 분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쪽에서 심리적으로는 빠삭하신 분인데 알만큼 아시는 분이 이러니까 더 뭔가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옥순 씨가 진짜 막 어려가지고 뭐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5일차에 이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상철 씨하고 데이트할 때 선을 그었어야 됐어. 아니 상철 씨하고 데이트할 때 왜 선을 안 긋는 거야? 그래놓고 또 다음 주 영수님하고는 또 꼼냥꼼냥하고 막 데이트하고, 그리고 오늘 상철 씨하고 데이트할 때 혀 짧은 소리 내면 안 됐어. 이런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옥순 씨, 상철 씨 연하잖아. 왜 그래? 그만해야지. 이제 다음 날이면은 채장특하고 집에 가는데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상철 씨가 정신 못 차리고 옥순 씨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영자님하고 옥순님하고 동갑이에요? 영자님하고 옥순님하고. 영자 씨가 언니죠. 근데 왜 영자가 왜 그래? 영자 씨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영자님이라 그래야지. 미국이야? 왜 자꾸 옥순 씨가 동생인데 상철 씨랑 있을 때 영자한테 걸리면 안 돼 하면서 영자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아니 옥순 씨가 참 좀 그렇다. 왜냐면 여러분들 영자 씨가 옥순 씨를 막 긁거나 영자 씨가 옥순 씨한테 나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옥순 씨가 영자 씨한테 하는 거 보면은 영자 씨가 기분 더럽게 느껴질 만한 것들밖에 안 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영자 씨가 상철 씨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상철 씨가 좀 과하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저번 주 얘기하고, 상철 씨가 짜장면 먹은 여출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막 떠들고 우는 소리 들리니까 영자 씨한테 괜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상철 씨가 좀 과하긴 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영자 씨하고 같은 막 쓰는데 상철 씨 계속 나는 상철 씨한테 선 그었는데 상철 씨가 계속 다 좋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철 씨를 계속 여미새 만들고 있어. 저는 다음 주에 영자 씨가 상철 씨를 확실하게 손절하거든요. 영자 씨가 상철 씨를 손절하게 되는 가장 지대한 지분을 주고 있는 게 옥순이라 생각합니다. 옥순 씨가 자꾸 상철 씨를 나는 싫다고 하는데 상철 씨가 자꾸 나한테 질척거린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여미새 같은 이미지, 눈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영자 씨를 보험으로 두고 나한테 질척된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옥순 씨가 심어놨기 때문에 영자 씨가 기분 더러워가지고 상철 씨를 다음 주에 손절하게 되는 거라 생각해요. 옥순이 영향 받아가지고. 슈페리오님께서 옥순은 영수한테까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웃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옥순이가 영수한테 이제 뒤에서 인터뷰하는 거는 영수한테 마음이 확실한데 영수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는 옥순이는 상철이랑 광수를 이용해서 자꾸 질투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방 볼 때 진짜 옥순 같은 여자랑 만나면 피 말리겠다라는 생각이 괜히 든 게 아니었어요. 고비채님께서 영자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휴대권 한 것 같아요. 상철이가 아니라 옥순이 보려고. 그런 의도도 있겠다. 고비채님 말씀대로 영자 씨가 되게 예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자 씨가 일부러 옥순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그러려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옥순 씨 말로는 상철 씨가 자꾸 여미새처럼 옥순이는 싫다고 하는데 상철이가 계속 들이대는 건지, 아니면 옥순이가 계속 여지를 주는데 상철이가 헷갈려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일부러 영자 씨가 다 있는 데서 옥순이 태도 보려고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순자 씨도 옥순 씨가 정말로 상철 씨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지, 왜냐면 옥순이보다 나이가 있는 언니들 입장에서는 옥순이가 말하는 게 쎄하거든. 그래서 이제 순자님이 재차 확인하고 했던 것처럼 영자님도 이번 기회가 되니까 슈퍼데이트권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옥순이가 그때 반응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옥순이 말로는 선을 그었고 나는 내가 1순위 2순위에 상철이 없고 그러니까 상철 씨한테 나는 선을 그었다고 했는데 오늘 막상 옥순이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애매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상철 씨가 슈퍼데이트 거 쓴다고 해도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영자님은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철이는 상철이대로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끊어야겠다 뭐 이런 애가 다 해서 이렇게 끊으면서도 옥순이에 대해서도 아 옥순이 얘 완전 여우네, 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방송에서 지 분량 제대로 잡으려고 나왔구나, 일석이조로 알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석이조로. 옥순 영어도 어장질 하려고 하다가 자다가 일어나면 영수만 생각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영호한테도 똑같이 어장치려다가 영호가 자고 일어나면 영순 생각나니까 발 뺐거든요. 아마 영호씨가 애매하게 나왔으면 분명히 옥순씨는 영호한테도 발 걸쳤을 것 같아요. 똑같이. 아무튼 옥순씨가 상철씨하고 이렇게 지금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가게 사장님이 꽃을 줬잖아요.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 꽃을 줬는데 해바라기 꽃 준 거를 상철씨가 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상철씨가 준 것처럼 영수씨한테. 그 영수 질투 유발하려고 그렇게 이용하는 건데 저는 이게 옥순씨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상철이는 뭐가 돼? 계속 상철이를 이용만 하잖아. 상철이는 꽃을 안 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서 영수가 질투심 느끼게 나는 꽃을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바라기 꽃을 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영수 질투 유발했네?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게 되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너무 좋지가 않죠. 더군다나 나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나 거짓말 했으니까 너네들도 동조해? 이것도 너무 나빴어요. 이거 사실은 가게 사장님이 준 건데 나 일부러 영수가 나 질투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내가 이렇게 영수 속이는 거에 동조해. 이것도 왜 다른 사람들까지 나쁜 사람 만들어? 특히 옥순씨가 영자씨한테 가가지고 영자씨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 정말 영자씨 입장에서는 이런 애가 다 있지? 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철이는 옥순이 좋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상철이를 좋아하고 있는 거 뻔히 같은 방 룸메니까 옥순이가 알고 있는데 얘는 기껏 상철이랑 데이트 잘하고 와서 영수 질투 유발을 하려고 상철이 이용해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상철이 참 불쌍하다. 옥순이 얘는 어쩜 이렇게 악랄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옥순씨는 생각을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만 신났어 지금. 아 이거 영수가 나중에 알면 되게 웃기겠지? 이거 되게 방송에서 보면 재밌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당사자인 영자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럽고 상철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불쾌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시청자들은 또 이런 걸 어떻게 볼지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냥 옥순씨는 이 나는 솔로라는 이 컨텐츠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인기녀인데다가 이런 것까지 상황을 만드니까 너무 막 자기 혼자서 지금 멀어도 된 것 마냥 좋아 죽는 거지. 너무나도 별로인 최악의 모습이었죠. 적어도 최소한 영자님한테는 영자님 이거 상철씨가 줬다고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 영자씨 바보야 영자씨가? 영자씨는 뭐 감정이 없는 무슨 마네킹이야? 어떻게 영자씨한테 그 와가지고 해맑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하나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옥순이가 인기녀인 건 알겠는데 꼭 그렇게 데이트하고 온 걸 티를 내야 되나? 왜냐면은 데이트 못 나가는 여출들도 있잖아요. 슈퍼데이트 건 못 따가지고. 그리고 슈퍼데이트 건을 못 따는 데다가 선택도 못 받아가지고 못 나가는 여출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해바라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랑하고 데이트 막 즐거웠다고 재밌었다고 하고 영수 질투나게 한 다음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옥순씨가 영수씨한테 상철씨가 준 것처럼 얘기했다고 한 다음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상철씨한테 얘기했나요? 상철씨한테 영수한테 해바라기 상철씨가 줬다고 얘기해놨다고 그거를 상철씨한테 얘기했나? 상철씨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상철님이었으면은 정 떨어졌을 것 같아. 제가 상철님이었으면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질투 유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그게 뻔하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상철님이었으면 바로 옥수님 아웃시켰을 것 같은데 상철씨가 영자님처럼 괜찮으신 분을 두고 옥수님한테 이렇게 올인하는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철이는 몰라. 제가 아까 리뷰할 때는 상철씨가 상철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철씨는 지금 나이트나 클럽 헌팅포차 처음 들어온 남자예요. 지금 옥순이가 나를 이용해도 지금 이게 막 즐거운 거야. 몰라. 이게 기분 나빠야 될 건지 이게 불쾌해야 되는 건지 옥순이를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몰라요 지금. 오히려 광수씨가 아 옥순이 저건 별로네. 오히려 광수씨가 그런 거 느꼈지 상철씨는 몰라요. 지금 상철씨는 그냥 옥순이랑 막 그 하트하고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 옥순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기 바쁘지 지금 이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옥순이가 나를 뒤통수 치고 있는 건지 이용해 먹는 건지 그런 거 판단할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냥 처음으로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와가지고 텐션이 완전 그냥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그런 거.
아무튼 이게 옥순 씨가 오늘 그 해바라기 꼭 거짓말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니까 재밌자고 웃자고 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능이나 시트콤이 아니라 출연자분들이 리얼하게 이제 감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자님은 상철씨 좋아하는데 슈퍼데이트권을 영자님이 상철한테 썼단 말이죠. 근데 상철씨가 영자님 보는 앞에서 그 슈퍼데이트권을 옥수한테 썼어. 그래서 영자님이 화가 나가지고 출연자 다 있는 데서 자기 하소연도 하고 감정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만큼 영자님은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냥 웃자고 시트콤처럼 장난으로 예능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하는 와중에 옥순씨가 지금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철씨 성금 못 긋고 어장질하고 있고, 그리고 막 혀 짧은 소리 응 이러고 있고, 상철이랑 데이트하고 나니까 헷갈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영순이하고 또 데이트하면서 영순이한테 또 이렇게 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 한 것도. 거짓말을 할 거면은 초반에 하던가. 이게 5일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옥수님이 상철하고 영자가 뭔가 잘 되어가는 라인이었고 영자님이 상철님을 대놓고 오늘 상철한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대놓고 누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슈퍼데이트 건도 대놓고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님이 상철씨한테 한 태도들이 영 아니었다는 거야. 상도덕이 없었다. 뻔히 영자가 상철이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상철이한테 마음도 크게 없는 애가 그렇게 상철이한테 하면서 이렇게 막 꼼냥꼼냥거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면서 영자님한테 영자님 하지도 않고 영자가 그러고, 영자 없는 데서 영자한테 말하면 안 돼? 또 영자한테 티내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이 볼 때도 되게 저거 좀 별로다 하는데 여자분들이 봤을 때 오죽하겠냐고. 본인도 당당하지 못하는 행동이란 거 아는 거 아니야. 5일째면 그러면 안 되지. 룸메한테 매너가 아니지. 원수도 아니고. 다음날이면 최종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 선택까지 24시간도 안 남았어. 여기 방송 시간으로. 또 옥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트하자 그러고. 상철씨 헷갈리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황 같았어요. 당신 와이프한테 말하지 말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상철씨는 또 알아서 안 걸릴게 막 이러고. 영자씨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영자씨가 막 상당히 매력이 없고 바보 같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영자씨가 여출 중에 정말 매력있고 괜찮은데 옥수님이 계속 상철씨랑 같이 영자님 바보 만드니까 그거 역시도 너무 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도. 오늘 정말 확실하게 옥수님이 영자님한테 나는 계속 선을 긋는데 상철씨가 나 좋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너무 불편해요. 상철씨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다면은 오늘 상철씨랑 1대1 데이트를 드디어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을 그었어야 돼. 아무리 상철씨하고 데이트할 때 좋았어도 그래도 상철씨 나는 영수한테 더 마음이 간다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아무리 이쁜 공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엄숙한 마음을 갖고 상철씨한테 거절하는 멘트를 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옥순씨는 그게 아니라 즐기고 있었고, 즐기고 왔고, 즐기고 와가지고 또 그거 영자씨한테 티내면서 영자씨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옥순씨가 정말 최악의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뭐 하나 빠짐없이. 영수씨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영자씨가 방송 초반에 광수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광수씨는 영수가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옥순씨는 내가 좋아하는 영수가 광수한테 뒷담화 당했다는 것 같았고,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나는 남과 비교하고 비하하는 대화를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옥순씨야말로 비하하는 대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상철씨 여미새 만들었잖아. 상철씨가 단순해가지고 옥순씨가 싫다고 했으면은 옥순씨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빠졌을 거예요. 상철씨 단순해. 근데 옥순씨가 자꾸 3순위까지 하면은 상철씨가 껴있다고 하니까 상철씨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상철씨가 계속 얽혀있는 거 아니야. 덕분에 영자씨도 놓치게 되고. 그래놓고 상철씨 여미새 만들면서 나는 선 그었는데 상철씨가 자꾸 나 좋다고 한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여자들 사이에서 상철씨 여미새 만들고, 오히려 옥순씨야말로 상철씨를 비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남과 비교하고 비하하는 대화 안 좋아한다고. 말은 잘해. 먹는 걸로 풀다가 그렇게 됐냐고 비하했어요. 그거 다이어리 말씀처럼 오늘 상철씨하고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상철씨가 스트레스 풀 때 뭘로 푸냐고 물어봤거든요. 옥수씨는 자는 걸로 푼다고 했어요. 상철씨는 먹는 걸로 푼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매겼단 말이죠. 상철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막 나이트 오거나 클럽 온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텐션으로 있기 때문에 옥순씨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그냥 다 웃고 넘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기분 나빠야 되는 말인지 그런
그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순 씨야말로 은근히 계속 상대방을 긁고 비하하고 옥순 씨가 그러면서 괜히 뭐 광수 씨가 영수 뒷담화 깐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상철 씨가 옥순 씨를 불러내가지고 대화할 때도 슈퍼데이트 건 미션 전이었나? 그때 얘기할 때도 옥순 씨 말하는 거 보면은 옥순 씨가 상철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1순위, 2순위에 상철 씨가 없다는 거 아는데도 나랑 데이트가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하더라도 순위가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상철 씨한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상철아 나는 너 어장 속에 넣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네가 바보같이 돼도 내 책임은 아니다 하는 뭔가 책임 회피. 어장 속에 이렇게 넣어놨긴 했는데 내가 어장 속에 억지로 너를 넣은 게 아니라 네가 나 좋다고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차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뭔가 상철 씨 탓으로 이렇게 좀 더 비중을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거 역시도 옥순 씨가 엄청 머리 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여기서 옥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철 씨한테 교묘하게 네가 나 좋다고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순 씨가 상철님한테 그러면 상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하다가 상철 씨가 다 알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철 씨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역시도 뭔가 옥수님이 영자님에 대한 죄책감을 상철님한테 덮어 씌우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옥수님도 내심 영자님한테 죄책감이 있었던 거야. 영자님한테 죄책감이 있었는데 상철 씨가 자꾸 나 좋다고 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럼 됐다 하고 그 상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아직 나 영자한테 죄책감 없이 상철이랑 데이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옥수님이 조금 양심 같은 느낌이 양심 같은 그런 게 있었다면은 영자님한테 정말 그런 영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상철님하고 그렇게 대화할 때 상철님 저 사실은 뭐 영수랑 광수 말고는 상철님까지는 마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상철님은 영자한테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됐어요. 정말로. 왜냐면 옥수님이 기껏 한다는 얘기는 상철씨 뒷담화하는 말고는 없었거든. 상철씨 뭐 멋있다, 상철씨 괜찮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오히려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상철씨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영자씨 열받게 만들고 그리고 영자씨한테도 직접적으로 나 상철이 싫다고 하는데 자꾸 상철이가 나한테 질척거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철이 좋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진짜 상철씨랑 이제 얘기할 때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슈퍼데이트권 미션 하기 전에 상철이가 불러내가지고 1대1로 대화하게 됐을 때 그때 옥순씨가 상철씨한테 선을 그는 게 맞았지. 근데 오히려 옥순씨는 상철씨한테 책임 전가한 다음에 영자씨에 대한 죄책감도 덜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철씨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슈퍼데이트권을 결국에는 옥순한테 쓰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너무 옥순씨가 악랄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상철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옥순님 알겠어요 나 옥순한테 쓸게요 이러고 있고 상철이는 단순합니다. 상철이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들떠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순씨가 그래도 영자씨한테 이건 매너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솔직히 영자씨만큼 상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만 해줬어도 분명히 상철씨는 발을 뺐을 거예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근데 옥순씨는 계속 끝까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광수한테도 광수가 옥순씨한테 와가지고 신경변화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데이트하고 와봐야 알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끝까지 영수 질투 유발용으로 상철하고 광수 이용해 먹으니까 옥순씨가 너무 나쁘다는 거지. 24기 옥순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옥순이가 마음이 애매해서 애매하게 간 건데 나순이가 너무 배제하는 거 아닌가요? 옥순이가 마음이 애매해서 애매하게 간 거라고요? 29기 안 봤어요? 같은 걸 본 거 맞아? 애매하긴 뭘 애매해. 맨날 영수 좋다 그러고 영수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옥순이 마음이 애매하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474이 저분 말이 맞다고 쳐요. 나순인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5일째란 말이야. 5일째인데 이러면 안 되지. 5일째인데 1순위 2순위가 분명하게 광수랑 영수인데 계속 상철한테 이러고 있는 게 상당히 매너가 아니죠. 애매 없는 소리 한대. 애매 없는 소리 웃겼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애매해가지고 애매해서 끝까지 선택을 애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옥순씨는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건데 마음이 애매한 사람이 영수씨 한 명 속이려고 일부러 영수 질투 유발하게 하려고 영수 빼고 모든 출연자들한테 다 한 명 한 명한테 가가지고 이거 상철이가 준 걸로 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마음이 애매한데 영수 한 명 질투 유발하게 만들려고 막 출연자들 다 가가지고 영자한테도 가고 상철한테도 가가지고 이거 상철씨가 준 걸로 해요? 이렇게 거짓말 시킨다고? 이 정도까지 노력한다고? 이게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엄마랑 전화통화하는 미션에서도 영수씨 어머니는 단호하게 너무 나이가 차이 많이 나면 싫다고 하셨거든요. 반대로 광수씨 같은 경우는 광수씨는 오히려 응원했었어요. 광수씨 어머니는. 근데 광수보다 영수씨가 더 좋대. 그래도 이거는 분명한 거지 뭐.
옥순 씨를 좋아하는 남출 영수, 상철, 광수 중에 영수 씨 빼고 상철하고 광수는 둘 다 나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니만 좋으면 됐다고 했었는데 영수 씨 어머니만 나이 차이가 두세 살까지만 괜찮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영수 좋다고 했으면 이거는 애매한 게 아니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슈퍼데이트권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쓸 때도 여러분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휴대권을 쓰고 영자님은 상철 씨한테 휴대권을 쓰는 상황이 돼서 영자님이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서 옥순 씨는 사실 입 다물고 있었어야 돼요. 진짜로 입 다물고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옥순 씨가 뭐라 했냐면 영자 너가 1순위인데 나랑 데이트 해보고 싶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영자 씨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영자 씨가 1순위인데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상철 씨가 그런 거라고 하면서 상철 씨가 나한테 데이트권 쓴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더라고. 영자 씨 감정을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정당화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옥수 씨가 입을 연 게 화가 되는 거죠. 영자 씨를 뭔가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었다면은 오히려 뭔가 상철 씨한테 뭐라 한다거나 상철 씨한테 선을 진작에 그었다거나 영자 씨한테 죄책감이라도 들어가지고 표정이라도 어쩔 줄 몰라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옥순 씨는 그 상황에서도 즐기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맑게 영자 씨한테 아 영자 씨가 1순위인데 나랑 데이트해보고 싶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자 씨가 어떻겠어요? 계열받지. 이 상철 씨가 휴대권 쓰는 거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아 내가 인기 많은 거 어떡해 남자들이 다 나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데이트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이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계열받아. 개 짜증나. 옥순 씨가 하는 게 다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차라리 옥순 씨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선을 긋는 게 옥순 씨가 못한다면은 가만히라도 있던가. 계속 누구보다도 상철 씨 나쁘게 말했으면서 모자란 사람처럼 여미새처럼 그게 몰아갔던 사람이 옥순 씨면서 아 맞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출도 다 있는 데서 상철 씨 막 뒷담화 깐 것도 있었어. 흉 보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출도 다 모인 데서 상철 씨 막 흉 보고 있었다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 영자 씨도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아 상철 씨가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옥순 씨가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옥순 씨하고 상철 씨하고 차 안에서 얘기할 때 옥순님이 영숙 씨가 어떻게 입었는지 막 궁금하다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상철 씨한테 내가 영숙이보다 이쁘다 너가 영숙이보다 이뻐 그 얘기 들으려고 다 유도하는 거라 생각해. 차 안에서 그렇게 뜬금없이 상철 씨하고 영숙님 전혀 연관도 없잖아요. 아무 연관도 없는데 굳이 상철 씨 차에 타가지고 영숙님 얘기한 것도 다 이게 영숙이보다 더 이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상철 씨한테 일부러 유도하고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탁형 너 너무 옥순이 싫어한다 옥순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걸 어떡해. 전 느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옥순님이 앞에 보여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껴져.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수님이나 영숙님 영자님 이런 분들이 다른 여자 출연들 어떻게 입었어요? 물어봤으면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순 씨가 물어보니까 앞에 너무 그게 많잖아. 앞에 너무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보여. 자기 이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옥순 씨가 더 이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상철 씨한테 일부러 영순이 어떻게 입었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상철 씨하고 데이트할 때도 빨리 와봐 이렇게 이응 받침 이응 소리 나는 잉잉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선을 그어야 되는 남자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투라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이쁘다 이것도 아니고 이쁘당 막 이런 거 이거 너무 커플룩 같아 받침 이응이 붙으면은 이거는 너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선을 그어야 되는 남자에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특히 커플룩 같행은 뭐야. 옥수님하고 상철님이 옷이 오늘 비슷했어요. 근데 아무리 상철씨가 말을 했으면 아유 상철씨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아 옥수님은 상철씨 선 그어야 될 거 아니야 5일차인데. 근데 뭐 커플룩 같행은 뭐야. 커플룩 같행 이거 역시도 어떻게 옥수씨를 좋게 말을 합니까. 이게 여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영자한테는 보여주면 안 돼 이러고 있어. 아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또 옥순씨가 뭐라 말했냐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후 데이트가 걱정된대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후 데이트가 걱정된다 이거랑 같이 하트하고 이런 거 제가 작년하고 작년 거 포함해가지고 가장 베스트 오브 여지라 생각합니다. 작년 거까지 포함해서 여지 중에 끝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후 데이트가 걱정된다는 거 듣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을 긋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당연히 더 상철씨는 내가 좀만 더 하면 옥순이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없던 희망도 생겼다. 없던 희망도. 근데 상철씨는 원래 옥순씨 좋아하고 있었는데 영자 슈퍼데이트권 영자한테 안 쓰고 옥수한테 쓸 정도로
정도로 옥순이한테 마음이 있는데 옥순이가 선을 안 긋고 이렇게 하니까 상철이는 더 눈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너무나도 책임 전가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영자가 슈퍼데이트권이 없었어도 나한테 썼을 거냐고 재차 물어봐요. 이게 너무 불량해. 약간 의도가 뭐 머리 굴리는 게 너무 느껴져. 이미 상철씨 생각을 알면서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은 방송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나 좋다고 한 거다. 내가 너 꼬신 게 아니라 네가 나 좋다고 한 거다. 이거를 뭔가 남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철씨는 그런 거 생각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러고 있고 뭐라고 대답지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런 질문 자체도 그렇고 이런 의도들 하나하나가 영자한테 죄책감도 덜 겸 상철 네 탓이야. 네가 나 좋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런 중간중간에 다 그런 것들이 깔려있다 보니까 옥순씨가 너무 못돼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하나하나 다 깔려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진짜 이 순간을 즐기면서 좋아가지고 상철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철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철이 네가 나 좋다고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다. 난 너 꼬신 거 아니다. 나 영자한테 미안한 거 없다. 그런 게 확인 차원에서 상철한테 더 덮어 씌우고 애매한 거에 대한 책임감은 덜고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옥수씨가 좀 이번 29기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좀 빌런이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남자 출연자분들도 월등히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독보적으로 옥순씨가 너무 좀 못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옥순씨가 또 술도 좋아하세요. 옥순씨가 또 낮술 좋아한다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남자든 여자든 낮술 좋아하고 이런 거 좋지 않다. 더군다나 약간 성향이 옥순씨 같은 분이 낮술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더 뭔가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철씨하고 데이트하면서 숙소 가기 싫다고도 했어요. 숙소 가기 싫다 이러고 있어. 여러분 이게 없던 마음도 생겨요. 진짜로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안 그래도 상철씨는 내가 노력하면은 옥순씨한테 1순위 2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남자한테 옥순씨가 이렇게 숙소 가기 싫다 그러고 나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혀 잡은 소리를 이러면은 더 마음이 끊어질 수가 없다니까. 더 마음이 끊어질 수가 없어. 아마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야. 옥순씨가 상철씨한테 뒤늦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상철씨가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나 보죠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은 여출들한테 상철씨 여미새같이 프레임 씌우지도 말았어야 되고 상철씨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았어야 돼요. 만약 옥순씨가 정말로 상철씨한테 뭔가 마음이 생기고 호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있었다면은 그 앞에 여출들한테 상철씨 여미새처럼 흉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앞에 그 여출들 다 있는 데서 상철씨 바보 만들고 막 그런 흉보고 그리고 영자씨한테도 내가 선을 그었는데 상철씨가 자꾸 질척거린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본인이 말한 게 있으니까 양심의 가치라도 느낀다면은 오늘 상철씨한테 이어주시면 안 됐다고. 앞에 본인들이 한 게 있으니까 본인이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상철씨한테 오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앞에 본인이 그렇게 옥순씨가 상철씨를 흉보지 않았고 그렇게 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상철씨랑 데이트하면서 진짜 막 즐기고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 계속 상철씨 흉봤잖아. 나쁘게 말하고 과하다 그러고 여출들한테 막 상철씨 흉보고 그래놓고 막상 상철씨랑 데이트할 때는 아쉽다 그러고 영자가 상철이 좋아하는 거 뻔히 하면서 영자한테는 말하지 마. 이것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죠. 무슨 친구의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멘트가 이상해. 아무튼 오늘 옥순씨가 상철씨한테 데이트 마지막에는 원래는 1순위 2순위가 따로 있어서 마음의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영호씨하고 보낸 시간하고는 결이 다른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상철씨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까지도 그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여지였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송이나가 신기 불편해서 멘트 못 쳤다고 하시는데 송이나씨가 정말 딱딱딱딱 멘트 잘 치잖아요. 근데 멘트도 못 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괜히 자기가 말한 게 방송에 못 나갈 만한 멘트를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멘트를 조심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뭔가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은 대부분 형님이랑 이기혁씨가 말한 것까지도 잘리게 되니까 송이나씨가 멘트를 아꼈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옥수님은 오늘 5일차였기 때문에 오늘 상철님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이번 29기에서는 저는 옥순씨가 빌런이라 생각합니다. 옥순하고 영수 데이트한 거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이제 끝이 났잖아요. 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결국에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가 옥순 때문이라 생각해요. 상철님을 좋게 얘기하고 이럴 생각은 없지만은 상철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상철님은 악의가 없다. 생각이 짧고 생각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옥순이가 빨리 선만 그어주면은 상철이는 영자한테 집중할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딱 상철씨의 그런 성향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옥순씨가 하루만 전날만이라도 어차피 상철 3순위였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근데 옥순씨는 귀엽고 상철이랑 슈퍼데이트
영사권까지 나가게끔 본인이 유도를 했고 그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옥수님이 영수로 정하고 상철하고 광수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옥순이가 빌런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채팅에서 그래도 옥순이가 마지막에 정리하니까 속 시원하다, 드디어 이제 뭐 홀가분 하겠네, 이런 채팅도 있고 막 그러던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옥순이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상철하고 영자는 끝났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막 쓰고 있는 영자를. 저번 주에 상철씨가 옥순하고 막 이렇게 하트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옥순씨는 애초에 상철씨를 그냥 질투 유발용으로 이용한 겁니다. 상철씨 오늘 막 뒤늦게 옥순 탓하면서 옥순이가 빨리 말해줬으면 배제시키고 영자한테 집중했을 텐데 아쉽다고 막 그러던데 누굴 탓합니까? 상철씨가 본인이 그런 거를. 근데 옥순씨가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최종태 바로 직전 날까지도 저녁까지도 이렇게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관심도 없는 상철씨는 빨리 이렇게 놔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철씨를 막 여미새 만들면서 나는 선을 그었는데 상철이가 못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옥순씨가 이번 29기에서는 가장 저는 빌런이라 생각해요. 오늘 영수씨가 옥수씨랑 데이트하면서 영수씨 어머니가 2~3살까지만 연상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된다 말했던 거에 대해서 막 수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순이 어머니는 좀 불편하지. 영수씨 누나가 그렇게 막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야. 아무튼 뭐 영수님은 옥순씨 같은 분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수님 누나도 그렇고 영수님 어머니도 그렇고 옥순씨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뭔가 시어머니나 뭐 시누이들이 막 좋아할 상이 아니라니까. 요즘 막 그런 밈이 있더만. 고부갈등 문전박대상? 고부갈등상? 뭐 이런 거 있더만. 프로미스 나인. 옥수님 약간 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프로미스 나인 이채영 씨만큼 이쁜 건 아니지만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반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영수님이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다, 엄마가 뭐 카톡 와가지고 뭐 말 다시 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옥수님하고 영수님도 무슨 뭐 결혼까지 갈 것 같지도 않아. 그렇게 영수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영수한테 막 설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옥수님도 진짜 영수가 너무 좋았다면은 이렇게 최종한테 바로 직전 날까지 남자들 3명 데리고 가면서 질질 끄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옥수님이 오늘 남자들 불러내가지고 얘기할 때도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옥순씨도 막 방송이니까 영수한테 막 플러팅하면서 막 꼼냥꼼냥대고 몸 바싹 붙여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이제 막 연애까지 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나는 솔로 아니니까 그냥 영수랑 꼼냥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옥순씨가 영수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영수를 정말 좋아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옥순씨가 영수씨한테 내가 이제 한 명으로 정해지면은 나머지 2명한테 얘기해 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누구나 이번에 29길 봤다면은 옥수님은 그냥 아예 초반부터 영수였어. 근데 그거를 이제 영수랑 데이트하면서도 계속 영수한테 막 아닌 척하고 그거 꼴 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본인 딴에는 내가 이번에 여출들 중에 여주다, 여자 주인공이고 분량도 뽑고 이 정도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을 짜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 꼴 보기 싫더라고. 뭐 이제 다음날 최종택이면은 영수도 나 좋아하는 거 알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영수였겠다. 이미 광수랑 상철이는 이용해 먹었고 이용해 먹었겠다. 그 이제 영수한테 영수가 계속 물어보는 대답해 줄만도 한데 끝까지 저녁까지 끌고 가더라고. 대단해. 체력도 좋아. 처음부터 영수면서. 옥순이 3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리고 영수님은 연하고 나이 차가 5살인가 6살인가 아마 그 정도 나실 텐데 이건 진짜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옥수님이 재밌겠다 깍 왜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좀 뜬금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40대라서 그런지 왜 저래 약간 이랬거든요. 남자분들 옥수님이 이렇게 깍 했을 때 심쿵하고 좋나? 전혀 안 그런데. 그리고 영수님은 옥수님 막 햇빛 가려주고 보기 싫더라. 영수님 막 옥수 햇빛 비친다고 막 햇빛 가려주는데 보기 싫었어요. 지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리고 옥수씨가 계속 영수씨한테 옥수이랑 데이트 어때? 이러니까 식전 영상에 쓰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옥순씨와 영수님은 형커이긴 할까요? 식전 영상에 쓰고 자시고 형커이긴 할까? 다음 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형커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데이트에서 사실 내 1순위가 영수 너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말 안 해주고는 옥수님 마음이고 하지만은 늦어지는 만큼 상철하고 광수는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기회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옥순씨가 이번에 29기 출연자들 중에 가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주인공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다른 출연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여출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옥순씨가 하루 이틀 정도만이라도 전날 저녁에라도 상철씨한테 얘기해주고 광수씨한테 얘기해줬다면은 광수씨는 순자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상철씨는 영자씨하고 다시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옥순씨가
씨가 최종태 바로 직전 날까지 쓸데없이 질투발하려고 계속 가까운 바람에 인기녀 놀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상철 씨 나가리 되고 광수 씨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오늘 영수한테 마저도 계속 영수 씨가 이쯤 되면 얘기해주면 한대 하면서 계속 물어볼 때도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찰하게 된다면서 딴소리 했잖아요. 그 좀 별로였어요 그런 것들도. 영수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나겠구나 해서 옥순 씨한테 떠본 건데도 계속 옥순 씨는 여기 나솔라가지고 나를 돌아봤다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 옥순님 같은 분들이 제일 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 이게 옥순님하고 영수님하고의 데이트가 이뻐 보이고 둘이 막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연애 프로그램 막 계속 리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은 그냥 막 인위적인 느낌? 그냥 연기질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 정숙님하고 영철님 데이트야말로 진짜 두 분 다 티키타카 잘 되고 둘이 저렇게 잘 맞는구나 저래서 결혼하나 보다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옥순하고 영수는 치명적인 척하고 있어. 아예 바뀌었으면 내가 손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옥수는 계속 이쁜 척하고 영수한테 막 설레하면서 막 이러고 소나타하면서 막 떨려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정숙이랑 영철하고 비교되게 옥순하고 영수는 되게 막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느낌이 많이 들고 되게 보기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오늘 결국에 상철이가 옥순 찾아와가지고 상철이가 옥순한테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줬잖아요. 편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했단 말이죠. 편지도 막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옥순 씨가 살짝 즙을 짜면서 상철한테 거절하는 것도 즙 짜는 것도 상당히 저는 가증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씨가 상철 씨한테 거절할 때 멘트가 어땠냐면은 영자님 마음도 알다 보니까 영자고 상철 씨 관계를 알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대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사람이 행동이 이렇게 다른 방도 아니고 룸메인데? 이게 너무 그렇잖아. 영자 씨하고 같은 방 쓰고 영자하고 상철 관계 알다 보니까 그리고 상철 씨가 이제 영자 씨를 정리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제서야 옥순 씨가 자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여기 88님 말씀대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막 하트하고 영자한테 말하지 마, 영자한테 들키지 마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뻔히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여우진. 저는 옥수님이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기 많은 거 어떡해? 남자들이 날 좋아하는 거 어떡해? 그런 태도로 끝까지 이렇게 광수와 상철한테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철 씨한테는 상당히 미안해하고 영자 씨한테도 되게 미안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옥수님은 오늘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29기에서 옥수님 제외하고 다른 여출분들은 거의 역대급으로 너무 매력있고 다 이쁘신 분들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다 너무 훌륭했어요. 이번 기수가 연상녀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연상녀분들이 왜 쓸데없이 저렇게 멋지고 괜찮은 분들이 쓸데없이 연하남을 왜 만나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느낄 수 있는 29기였습니다. 24기 옥순이랑 27기 정숙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 어장녀 맞나요? 24기 옥순이랑 27기 정숙을 뛰어넘는. 근데 이게 저는 옥순씨가 역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4기 옥순보다는 좀 더 심하고 27기 정숙은 자연스럽기라도 했어요. 근데 옥순씨는 27기 정숙님보다는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24기 옥순보다는 좀 더 악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되는 노선을 아예 깨버렸잖아. 24기 옥순은 초반부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9기 옥수는 내 룸메인 29기 영자씨가 뻔히 상철씨하고 잘 되고 있는 거 알면서도 휴대권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휴대권을 나갔다는 거. 영자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휴대권 나갔다 와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희대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굴 위해 말같지던 소리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자씨가 오늘 상철씨를 손절하고 옥순씨는 최종택 전날 밤에 되어서야 발 빼고. 아무튼 옥순씨가 너무 29기에서 제일 약간 빌런이었어요. 29기에서 남녀 출연자 다 합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커, 저는 당연히 옥순씨하고 영수씨가 헤어진 줄 알았거든요. 형커가 아닐 줄 알았는데 형커야. 이번에 연상연하 특집은 반전의 반전인 것 같아요. 옥순하고 영수는 형커였다. 근데 영수가 나는 솔로 안에서도 엄청 옥순씨한테 노력하고 선물 주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본방을 보게 되면은 옥순씨한테 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영수님이 옥순님 계속 옆에서 잘 했나봐. 그래서 옥순하고 영수가 형커라고 합니다. 오늘 말 나온 김에 옥순 영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출연자분들끼리는 성형 갖고 많이 이렇게 욕을 먹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시청자들은 사실 제 라이브만 하더라도 옥수님 뭐 성형했는지 안 했는지 알바야 쓰레빠야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옥수님의 태도, 옥수님의 행동 그런 것들이 더 비호감으로 보고 비판을 했던 건데 옥수님은 일단은 뭐 행동하고 태도에 대해서도 해명도 하고 사과도
대화도 하고 했지만은 자기 성형 나 쌍꺼풀 말고 안 했다. 쌍꺼풀이랑 교정한 거 말고는 한 게 없다고 한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뭐하러 했나?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지금 분위기에 지금 상황에서 나 진짜 쌍꺼풀하고 교정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말을 한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옥순 씨가 오늘 뭐 이런저런 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영수님하고 형코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다수의 시청자들이 원했던 거는 그래도 옥순 씨가 상당히 더 미안해하고 뭔가 더 살짝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영수 씨가 형코고 남자친구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옥순 씨가 좀 어느 정도 자존감,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티 소녀님께서 결혼까지 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영수 씨가 누나가 있으면은 결혼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누나가 없으면은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누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어요. 누나가 있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거 포함해가지고 옥순 씨가 그동안 나는솔로 본방에 나왔던 모습들을 물론 이제 그 단면이긴 하지만 나는솔로에서 이제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수님의 누나야 옥순이 환영하기 쉽지 않아요. 결혼은 이제 뭐 누나랑 사는 것도 아니고 좋으면 하는 거겠지만은 흔쾌히 환영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야. 흔쾌히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 왜냐면은 영수님의 누나, 영순이 누나뿐만 아니라 뭐 영수님의 뭐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옥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불편할 수 있냐면 뭔가 좀 반대까지는 몰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보자면 옥순 씨가 너무 영수님한테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아. 솔직히 영수님은 영순이 딴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초반에는 영수님이 빌런으로 찍혀가지고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영수 쟤 노력 많이 하네. 정말 근데 옥순이가 너무 못살게 군다. 약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측은하게 보여지는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계속 옥순 씨한테 영수가 불안해하고 시달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영수 뭐 새우 많이 먹지도 못하고 새우 까주기만 하더만 옥순 씨가 은근히 막 눈치 주면서 나는 뭐 영수가 까주는 새우가 맛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영수 씨가 계속 새우 셔틀 했잖아. 옥순 씨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게 저는 옥순 씨가 새우를 안 까준 것 같아요. 편집돼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옥순 씨가 받아먹기만 하고 영수 씨한테 새우를 하나도 안 까줘.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순이 누나라면은 방송을 보는데 옥순 씨가 영수보다 나이가 꽤 연상인데 근데 옥순 씨는 까주는 거 하나도 없고 영수만 까줘. 저도 그냥 봤어요. 옥순 씨가 까주나 안 까주나 궁금하잖아. 그래도 하나 정도 까주겠지. 왜냐면 옥순 씨도 영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전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옥순 씨가 뭐 물론 지금 뭐 영수랑 형거니까 영수한테 지금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하지만은 옥순 씨의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을 피말리게 만들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기 맘대로 조종하는 그런 옥순 씨의 패턴이 있더라고. 계속 영수를 편안하게 두질 않아. 어차피 옥순 씨는 영수 말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잖아. 근데 계속 광수랑 상철이 활용해가지고 이용해서 영수 막 피말리게 만들고 영수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이 안정감을 주질 않아요. 오늘 옥순 씨가 영수 씨한테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다정하지 않아서 서운하대요.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대. 옥순 씨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도 영수가 자기한테 계속 티내면서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 나 이렇게 인기 많아. 뽐내고 싶은데 영수가 거기에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서운하다고 계속 영수 씨한테 눈치 주고 갈구더라고. 영수는 이제 지금 새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옥순 씨가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영수 계속 새우 셔틀만 하고 눈치 보면서 다 같이 있을 때도 그럼 내가 앞으로 챙겨주겠다고 잘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옥순 씨는 뭘 해주느냐, 옥순 씨는 과연 영수 씨한테 뭘 해주느냐 이거지. 계속 바라기만 하고 본인이 뭘 해줄 수 있는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내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로 다 같이 있을 때 레이더가 발동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수님의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면 다음날 초년생인데도 옥순 씨가 끝까지 영수 씨한테 확신을 안 주잖아요. 계속 불안하게 만드니까 저는 그게 옥순 씨의 또 단점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맞춰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도 그게 무조건 영수 씨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영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망할 수 있고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영수의 입장에서 옥순 씨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옥순 씨는 영수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나한테 맞춰주기만 바라고 내 맘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주기만을 바래. 이게 옥순 씨가 절대
그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순 씨 스스로가 나는 어장관리도 안 하고 여지를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상철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엄청 내 스스로가 성격이 멋있다고 영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내 성격 진짜 멋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극대노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옥순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다양한 어장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옥순 씨가 1등 했어요. 낯솔 빌런 어장녀 원탑 제가 아까 투표해봤는데 2,000명이 투표한 결과 2,000명이면 진짜 많이 투표한 거잖아요. 2,000명이 투표한 결과 29기 옥순님이 압도했어. 24기 옥순도 이겼다니까. 그만큼 옥순 씨가 이 방송 안에서 보여준 모습이 거의 최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자기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아까 그 채팅에서 나르다, 나르시스다 계속 그게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옥수님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장에 물고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나이 먹고 변한 거다. 계속 내가 끊어냈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게 옥수님이 이게 영수님한테 할 말인가. 영수님이 워낙 옥수님을 좋아하니까 그 얘기 듣고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한 거지. 보통의 결혼정년기 남자들은 얘 걸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결혼정년기 이제 30대 중후반 남자들은 옥순씨가 원래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장 속에 물고기가 많았다. 이거는 뭐 거의 사실 뭐 지금은 고쳐 떠가지만은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나 인기 많았고 내가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어장 속에 물고기가 계속 들어와 있더라. 이거 뭐야? 그런 여자를 왜 만나? 결혼정년기에. 그리고 뜬금없이 영수씨가 계속 옥순한테 새우를 까주는데 옥순씨가 영수씨한테 엄마한테 새우 까주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영수씨가 괜히 막 엄마한테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내가 새우 안 까주는데 새우 까주는 거는 사랑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영수씨한테 엄마 얘기를 한 것도 옥순씨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버릇. 상대방을 편안하게 냅두질 않아. 계속 뭔가 불편하게 신경 쓰게 만들어. 긴장하게 만들어. 다음날 최전생이면은 좀 옥순씨도 새우도 까주고 그럴 만도 한데 옥순씨는 계속 불편하게만 만듭니다. 불편하게만. 그러면서 영수씨가 내가 원래 이렇게 새우 까주지 않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방송의 힘 아니냐고 또 이렇게 영수씨를 갈구더라고요. 사실 방송의 힘이다 뭐다 이런 거는 옥순씨가 자기소개나 마찬가지예요. 옥순씨야말로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송이고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소개한 거야 자기소개. 그러니까 옥순씨는 영수님이 좋은 것도 좀 있었겠지만은 영수씨가 한 행동들이 뭔가 인위적이다. 방송이라서 이렇게 한다. 옥순씨가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영수씨가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아까 채팅에서는 어떤 분께서는 옥수는 자기한테 미쳐있는 남자가 좋은가 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이 한계치가 있잖아요. 한계치. 근데 계속 그 한계치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이래도 나 좋아해? 이래도 나 좋아해?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은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질려가지고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더 지나가서는 지쳐가지고 그 마음이 변하게 만드는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옥순씨가 상철씨하고 영자님의 바로 뒤에 있었단 말이죠. 자리 배치가. 상철씨하고 영자씨가 얘기하는 게 다 들려. 근데 저는 옥순씨의 표정을 봤어요. 저는 이제 제 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옥순님이었다면은 상철씨하고 영자씨가 나 때문에 내가 빨리 선택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선택을 늦게 하고 슈퍼 데이트까지도 상철씨랑 만나고 온 것 때문에 상철하고 영자가 되게 틀어졌네? 이걸 이제 다 듣잖아. 그러면은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 정말 옥순씨가 말한 대로 영자씨를 생각해서 상철씨랑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온 거라면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어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옥순님은 본방에서 나오는 걸로 그걸 토대로 얘기하자면 즐기던데? 뒤에서 막 들리면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 히히거리면서. 그래서 저는 옥순님이 마지막까지도 좀 너무 별로더라. 왜냐면은 상철 영자는 초반부터 되게 잘 되는 커플이었는데 옥순씨가 계속 삼순이다 해가지고 상철씨가 옥순씨 때문에 막 이게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영자씨랑 상철씨가 안 된 거잖아요. 상철씨가 매달리는 거 성격도 아니에요. 옥순씨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떨어져 줬어. 옥순씨가 계속 여지를 주고 어장을 치니까 상철씨가 그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옥순씨한테 계속 붙잡혀 있었던 거란 말이죠. 어장 속에. 그러면 옥순씨가 이제 뒤늦게라도 상철씨가 나 때문에 영자씨랑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다면은 그리고 상철씨랑 영자씨가 계속 옥순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옥순씨가 내 얘기가 계속 들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옥순씨가
씨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도 어쩌지? 내가 미안하네, 영자한테 미안하네, 이런 게 나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옥순 씨는 되게 재밌어하고 즐기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것 또한 안 좋았다. 그리고 영수랑 옥순 씨랑 최종 선택 전날 밤에 근해에서 앉아서 대화하기 직전에도 옥순 씨가 굳이 영수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내가 상철이를 거절했던 자리라고 하면서 영수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이미 상철이를 손절했으면서 끝까지 상철이를 이용한다고 느껴졌어요. 굳이 영수한테 이 자리가 상철이를 거절한 자리라고 뭐하러 얘기를 해? 이미 영수는 알고 있잖아요. 옥순이가 상철이랑 광수 정리한 거. 근데 굳이 영수한테 얘기하는 것도 또 시작이다. 또 영수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조종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탁형 네가 너무 오버해서 억까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옥순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수 씨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최종 선택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은 영수 너 선택 안 할 거냐고 질문했어요.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지금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 영수 버티는 데까지 버틴다고 계속 이렇게 옥순 좋다고 하고 있는데 옥순 씨가 기껏 영수한테 한다는 질문이 지금 시점에서 최종 선택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은 영수 너는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이 이런 개똥 같은 질문이 어딨어. 보통 진짜 나이가 좀 있는 30대 중후반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때려쳐. 하지마 최종 선택 하지마. 나도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영수님은 연하고 옥순 씨보다 이제 많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옥순 씨 좋다고 나는 내 마음을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선택할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영수 누나라면은 괜찮아? 아니 영수 누나가 왜 옥순 씨를 싫어할까요? 왜 옥순 씨를 싫어하죠? 막 질문하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영수 누나라면은 괜찮냐고. 환영할 수 있어? 영수 씨가 옥순 씨한테 나에게 10발자국만 다가주면은 내가 90발자국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옥순 씨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순 씨가 또 뭐라 물어보냐면은 최종 선택이 안 돼도 괜찮겠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님도 짜증나잖아요. 계속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고 떠보는 것 같으니까 옥순 씨 마음을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확신을 줄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영수 씨가 옥순 씨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옥순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가 짜증나게 해놓고 개 짜증나잖아요 진짜. 본인이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말투가 뭐냐고. 말투 그게 뭐야? 하면서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갑자기 영수는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내 여자에게 하는 말투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영수를 피말리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옥순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게 적절한 질문이야? 지금 5박 6일 동안 내내 영수는 옥순 씨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옥순 씨도 계속 피말리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최종 선택 안 되면 어쩔 거야? 일단 개똥같은 질문하면서 본인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할 만한 질문이냐고.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영수를 갈구는 거예요. 피말리게 하면서 계속 영수 씨한테 영수 씨 말투가 차갑다고 하고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삐죽 내밀고. 물론 이제 영수 씨 같이 연하남한테는 옥순 씨의 입술 삐죽 내밀고 이런 것도 어쩔 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마음 풀어주지 이러는데 저 같은 아재 입장에서는 때려쳐 그만해 여기까지 끝내 이렇게 되거든요. 저 같은 40대 아재들은 보는 것만 해도 기빨려. 당 떨어져. 입술 삐죽 내미는 것도 나름대로 옥순 씨는 나 서운해 나 삐졌어 이렇게 티내신 같은데 막 기빨리고 피말리고 꼴 보기 싫더라고. 아무튼 옥순 씨는 이제 최종 선택 끝까지 영수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지막까지도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영수님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정숙님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정반대가 옥수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님 영자님하고 정반대가 계속 영수한테 너 나한테 더 잘해 너 나한테 더 잘해야 돼 너 내일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 최종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그거를 심어두다 보니까 영수씨가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남자가 긴장하게끔 만들고 밀당하고 이런 거는 좋을 때도 있죠. 적당한 그런 긴장도는. 근데 옥순씨는 선을 아득히 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연애 라인까지 파괴하면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 이용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순씨가 이렇게 아까 투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2300명이 투표하셨는데 24기 옥순마저도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역대 빌런 어장력. 그리고 최종 선택 직전 오전에 있잖아요. 낮에. 그 낮에도 영수님이 옥순씨한테 이벤트를 보여줬잖아요. 영수씨가 옥순씨한테 눈 좀 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옥순씨가 영수씨한테 또 말투 지적을 합니다. 공손하게 말해달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영수씨가 자기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전부 영수 씨를 자기한테 다 맞추게끔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런 관계는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설령 정말 운이 좋게 결혼 커플까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이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죠. 계속 영수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옥순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맞춰주는 거잖아요. 꼭두각시처럼. 완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커플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영수 씨는 이제 내 와이프가 옥순이 되게 되면은 변하게 되거든요. 계속 연애할 때처럼 잘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영수님이 자기 원래 느낌대로 원래 본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옥순이 입장에서는 나 속았다, 네 결혼하더니 변했다, 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커플들의 연애하는 흐름이나 결혼하게 됐을 때 그 모습들이 거의 뭔가 다들 흡사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 노력을 하는 관계는 결국에는 결혼했을 때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수하고 옥순처럼. 저는 옥순님이 오늘 최종 선택에서 최종 선택 안 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최종 선택 안 하면은 진짜 또 역대급 빌런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안 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오늘 막 옥수님이 즙을 짜면서 영수님 선택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막 울더라고요. 영수님의 노력이 그만큼 옥순 씨한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옥순 씨가 이제 최종 선택 끝나고 나서 최종 커플된 사람들끼리 인터뷰를 또 하잖아요.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은 20대 예쁜 여자 많겠지만 지성과 미모, 지혜로움까지 갖춘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다. 이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 그 마지막까지도 빌런으로서의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멘트가 완벽해. 마지막 멘트까지도. 옥순 씨 인정. 29기 연상연하 특집에서 단연코 압도적인 빌런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옥순 씨가 그 멘트 하는 건 재밌던데. 촌장 라이브 시작할 때 자기가 너무 연상연하 특집 재밌게 찍고 와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이번 기수는 빌런도 없고 너무 좋았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빌런이 나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멘트는 재밌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옥수님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오늘 옥순 씨가 또 상철 씨랑 영자 씨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점들 내가 이런 방송 모습 보고 반성하고 나를 돌아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돌아보시고 반성하셨나 보다라는 생각하면서도 옥순 씨가 자기 외모 나는 쌍꺼풀 말고 성형한 거 없다 얘기하는 거에서 반성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으시는구나. 반성을 그닥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탁형 오늘 출연자들이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들 보면서 인간이 왜 안 변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왜 잔발이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나는스러 촌장 라이브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명이 뭐 지루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해명을 안 하는 것도,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잠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그것도 어떻게 금방 고치겠어요. 영철씨가 금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온 습성이라 해야 되나? 습관? 그냥 뭐 자기 이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해명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옥순씨가 해명하는 모습에서도 여자방에서 말한 거 내가 착각을 했다, 상철한테 바로 사과했다고 했는데, 시청자들과 제가 봤을 때는 착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부러 내가 이상하게 비춰지는 게 싫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옥순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내가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반성했다 사과했다 이런 것들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그대로 이제 보고 이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거 역시도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맞아요. 해바라기도 근데 해바라기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워낙 옥순씨가 빌런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바라기는 그냥 까먹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옥수님이 저는 뭐 촌장 라이브에서 보여진 모습도 그닥 그러했습니다. 영수씨하고 형커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영수씨가 보면 볼수록 은근히 순수하시고 그래가지고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나는 마당에 뭐 나쁘게 말한 게 그렇고 잘 만났으면 좋겠어. 27기 정수기랑 이번 옥순이랑 누가 더 여유 같냐고요?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이 29기 옥순씨가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역대 어장녀로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표가 말해주듯이.